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실제 저희 사무실 상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에 따라서 법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실형이 선고가 됐다면 선고된 징역을 모두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잖아요. 출소를 해서 상쾌하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저희 의뢰인들에게 간혹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각자 본인 주거지의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한 번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 경찰서에서 그 전국에 있는 사건을 싹 모아가지고 수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수사력 부족 내지는 피해 신고와 범행 수법 간의 매칭이 뒤늦게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추가 사건이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곤란한 경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기존에 선고받았던 판결문을 지참을 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를 그 추가 사건 조사 때 명확하게 타셔야 됩니다. 만일 기존에 처벌을 받았던 그 범죄 사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법, 동일한 범죄 사실인데 피해자만 다른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줄 것을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로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다시 받는 그러한 피고인의 고통을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다만 이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맞는 키는 또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게 맞기 때문에 피해 변제 등을 통해서 합의의 노력도 최선을 다 기울이셔야 하고, 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여러한 양형 조건들을 모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제 절차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변호사의 영향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판단도 중요하겠죠. 만일 이런 사건으로 추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